리터니들은 고민이죠. 중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영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도, 그리고 게임 소설을 듣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만사성님께서 보내준 사연이고요. 지방 소도시에 계시고요. 5세의 여자아이를 이제 키우신다고 하십니다. 영유에 대한 회의적인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지고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는 잘 하는 듯 보이고요. 영어 그 유치원 생활은 그 유치원의 피드백도 나름 좋습니다. 이제 하는 거는 매일 아침 등원 전에 이제 책 읽어주고, 하원 후에 동화책과 가벼운 원서 읽어주고, 숙제와 한글 공부하고, 영어 유튜브 30분 보기, 한국 유튜브는 시청을 안 하고요. 블럭과 색칠놀이, 글쓰기 등 다양한 놀이에 집에서도 충분히 하면서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 유치원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다른 데서도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이제 끊을 용기는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작용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은 저희 아이가 5살이에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좀 아이가 말이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또래에 비해서. 그래도 안 보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은 확률이 많이 높지 않아요. 영어 유치원 가서 잘 소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 친구들 맞고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즐겁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내시면 돼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격한 거 보면은 반 이상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거는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의 평가도 물론 중요한데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살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이가 갔다 왔을 때 반응이 어떤지. 유치원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만 봐도 대충 느껴지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거 행동만 봐도 그거를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코알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제분은 7살이라고 하시고요. 요새 게임 관련 소설에 빠져 있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Diary of an 8-bit Warrior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SR 4점대에 맞는 책이라서 아이한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로워한다. 그리고 오디오북을 사줬더니 맨날 듣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끄려고 하면은 못 끄게 한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는 얼핏 들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준의 책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도, 그리고 게임 소설을 듣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뭐 100% 이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좋다. 일상생활에 지장만 없으면은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지장만 없으면은 이거 좋다. 이거를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분명히 상당 부분은 이해를 할 거예요. 영어 실력을 극복하는 무엇인가 힘이 있습니다. 그 뭐 좋아하는, 특히 예전에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모형 같은 거 조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은 산업이 그때는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잡지 같은 게 일본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어를 배워요. 그 잡지를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워요. 그리고 뭔가 오면은 뭐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다 일본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본어 배워서 해요. 왜? 재밌으니까.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게 되고, 애니메 좋아해가지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나 일본어 하게 됐어. 뭐 이런 분들이 비슷한 경우. 그래서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이 딱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나중에 스멀스멀 이게 그 영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동감하는 거는 이 책만 읽는다, 그러지 말고 뭐 자기 전에는 책 같이 읽어주시고, 좀 애가 재미없어도 뭐 자기 전이니까 재미없다가는 잠에 들기도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Diary of an 8-bit Warrior는
듣게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네. 영어 실력을 뚫는 네. 집중과 관심 이런 게 있다. 네, 네, 이게 찾는 게 좋잖아요. 네, 그거를 잘 살려주시면 된다. 7살이지만 아무래도 이건 뭐 중학교 가서도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장해서도 야, 네. 나 그거 참 그 왜 이렇게 좋아했지 내가. 아, 이게 그 책이구나. 네. 그래서 물리적인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버리지 마시고 꽂아두면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야, 나 꼬맹이 때 진짜 이거 푹 빠져가지고 이거 읽었는데 맨날 듣고 아이고 또 이거 펼쳐보고 재밌을까 아이고 이런 걸 좋아했네. 네. 맞아요. 리터니맘께서 보내주셨고요. 비영어 국가에서 4년 거주 후에 최근 귀국한 초 5학년 아이를 가지고 계시고요. 국제학교 다니면서 원서 읽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여가 시간엔 늘 원서를 읽는 아이예요. AR점 수준을 몰라가 정확한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해리포터 정권을 3주 만에 완독했고 빨리 읽네요. 전반적인 독해 능력은 또래보다 우수한 편이나 영어를 생활 속에서 배우다 보니 문법이나 한국식 영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귀국한 지 한 달째 대치동 유명 영어학원 레트 몇 군데를 보았으나 탈락 또는 하위반에 합격을 했고 아이는 한국식 영어 수업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원서를 읽고 영어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제에 적응도 하고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아이가 원하는 그런 토론식 영어 학원을 찾아서 보내야 할지 아니면은 한국식 학습 학원을 보내야 할지 원서 읽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수학하고 국어죠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지금이 몇 학년? 5학년인데 해리포터 정권을 3주 만에 완독을 했다. 재미있게 읽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책을 좋아하는 애라서 영어는 잘하는 건데 점수화가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학원을 떠나서 중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기를 바래요. 이게 이 리터니들은 고민이죠. 중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영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영어 잘하는데 이거 뭐야 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라는 과목이 있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영어랑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나 관련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점수를 잘 받으려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경청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 과정을 존중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시험을 잘 보고요. 많은 리터니 중에 만약 이게 뭐 이 영어도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학원을 다녀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갈릴 거다. 영어 시험 점수는. 제가 뭐 근래에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건데 시강을 최근에 또 봤어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수시로 채용을 하니까 어떤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시강에서 이제 설명의 도구가 굉장히 지문 자체보다 난이도가 높다. 이 선생님 특정 선생님들의 수업은 이 설명을 알아듣는 게 지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에서 주로 쓰는 설명의 도구는 다 이 문장의 오형식 요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3형식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2형식이니까 이렇게 해석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시강할 때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강을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안 배우는데 이 수업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학교에 가면은 꽤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학원 상당수의 입시학원이라는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 저희 학원 지원하셨던 시강학생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 다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니까. 근데 이걸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용어들이나 체제가 익숙하지 않을 거고 그거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거예요. 근데 아까 백신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를 부정하고 그냥 갈 거냐 아니면은 최대한 경청을 해서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할 거냐 여기서 꽤 갈릴 것 같아요. PDHM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현재 지방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나 봐요. 학습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수능 1등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식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어 잘 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고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민. 품사와 문장 성분 파악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구문 공부하면서 문장 구조 뜯어보고 의미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음은 쓰기인데 아웃풋으로 꺼낼 줄 알아야지 진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능 치고 대입할 거면은 특별히 에세이식으로는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원서를 읽고 리딩서, 즉 독해책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나?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입시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진짜 영어를 소통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원어민과 스피킹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이팅만으로도 나중에 스피킹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품사 문장 성분을 강조하시는데 책 읽기랑은 결이 다른 것 같다. 결이 좀 달라요. 요거는 좀 더 약간은 이 정교한 사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천일문 교재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예문을 다 한글로 해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다.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일문 교재가 이제 구문 책인데 구문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문은 원래 목적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생긴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단어를 외우면은 영어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단어를 다 외웠는데 그 문장에 쓰이는 단어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문장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게 구문학습이에요. 대표적인 게 천일문이죠. 이건 뭐냐면은 단어의 그 짜임을 파악해서 단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가 조합된다라는 것을 공식화해서 정리해주는 책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은 의미 파악이다. 근데 의미 파악이 되면 이거 굳이 글로 옮길 필요가 있냐? 없어요. 이거를 많은 학원들에서 써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의미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학습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굳이 글로 옮길 필요가 없다. 자, 이 품사 문장 성분은 왜 이거를 파악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공통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익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I'm not afraid of die. 한글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죽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죽는다를 이라는 말을 왜 쓰면 안 되냐? 요거를 정리한 게 품사 개념이에요. 문법, 책 이런 것들은 다 이거를 용어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도구로 해서 제3의 개념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은 문법책도 이해할 수가 없고 글 같은 거 서로 존경하게 주고받는 것도 글에 대해서 논할 때도 의사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두 번째, 쓰기인데요. 쓰기는 에세이 쓰기. 요거의 목적이랑 필요성이 무엇이냐?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목적은 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당장에 점수 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면은 전 과목에 좋은 효과가 파생이 됩니다. 논리라는 거는 모든 학문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변별력 있는 그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왜냐? 이 변별력 있는 서술형 문제들은 전형적이지가 않다는 특성이 있어요. 평소에 체화되어 있는 내용들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비전형적인 문제 같은 거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원서 읽기만 하고 리딩서, 문제집은 안 풀고 계신다. 언제쯤 이런 거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양은 많을 필요가 없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면은 요거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많게는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 지문 정도만 해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위한 영어가 아닌 진짜 영어 소통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라이팅 같은 것만 유지해도 나중에 스피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접점이 있긴 한데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시다 하면 스피킹을 따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홍차라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6살 때부터
영어 영상 중심으로 영어를 접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좋은 점은 영어에 대한 감정이 아이가 좋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원서를 본격적으로 읽은 거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읽은 거였고요. 북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 읽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뭐 성장을 해서 근래에 읽었던 책을 보면은 뭐 Fish in a Tree나 Number the Stars나 The Giver 이런 것들을 읽으셨다 하고 가장 최근에 Holes도 읽으셨다고 해요. 아이는 책 읽는 게 즐겁다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책을 읽는 속도예요. 최근에 막연하긴 하지만 외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를 갖고 외고에 가도 괜찮을지 어느 정도 속도냐 1시간당 한 10장 정도를 읽는 속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외고를 생각할 때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오만과 편견이죠. 요거를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밌어? 모르는 단어가 있긴 한데 내용은 거의 전부 다 이해하고 대화들이 이해가 돼. 재밌는 책이야. 요게 되면은 외고 가도 괜찮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외고를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외고인지는 몰라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오만과 편견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책 읽기 좀 느린데 느려도 괜찮은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책을 늦게 읽는 게 느리지만 그래도 많이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재미가 있고 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읽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책 많이 못 읽을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같은 책 재밌게 못 읽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을 뭘 가져야 되냐. 레벨을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나는 책을 읽어서 실력이 좋아지는데 절대로 미리 읽지 않겠다. 내가 이해 잘 안 되는 책은 안 읽겠다. 내가 책을 통해서 실력을 늘려서 천천히 올려서 진짜 제대로 쌓고 가겠다. 이렇게 안 하면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같은 책을 재밌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빡빡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건너뛰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이 책을. 근데 약간 걱정이긴 하죠. 왜? 책 읽는 게 느린 편이니까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뭐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책 읽기 속도는 조금씩 빨라집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속도로 읽어야 돼요. 1시간당 10장 정도면은 저는 약간 느낌이 드는 거는 아이한테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생각이 꽤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좋다고 읽으면은 말릴 것까지는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재밌고 정말 뭐 이렇게 흠뻑 취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다 하면은 뭐 마냥 말리기도 좀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약간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는 책 다니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외고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지표 같은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남스 클래스가 사실은 이제 외고 같은 거를 타겟해서 만든 그런 반이에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외고에서 쓰는 원서들로 주로 했어요. 대부분 책이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개츠비, 저스티스 이런 것들이 외고에서 많이 쓰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스 클래스라고 쓰시면은 네이버에 쓰시면은 그 책 리스트 있어요. 뭐 12개 정도는 올려놨을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지만 그거 나와 있는 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하실 수는 있다. 오늘도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사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반응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연 남겨주시면은 또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만 할까요? 감사합니다.